예,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회담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뻔뻔해도 어느 정도 뻔뻔해야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이제 외무상이었죠. 재작년 10월 총리가 된 이후에 줄곧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 철폐를 해라. 즉,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에서 이제 수입 좀 해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건데 일본이 이제는 이것까지 요구를 하면 우리 밥상에 머지않아 후쿠시마 오염수로 잔뜩 오염된 수산물들이 올라올 날도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 큰일입니다. 또한 레이더 초계기 문제도 거론을 했죠. 레이더 초계기 갈등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을 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불거진 논란인데 당시에 일본 측은 자기네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를 했고 한국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 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라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들먹거리면서 우리의 잘못인 것을 인정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너무 저자세로 나간 겁니다. 본인이 정말 박정희의 빙의를 해서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일본을 방문을 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습니다. 다음 소식 김건희 도이치 계좌 모른다 권오수를 가리키는 진술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서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은 대부분 나는 김 여사를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검찰은 김 여사 모녀와 친밀한 관계였고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1심 판결에서 주가 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는 최소 3개로 인정이 됐죠. 그러나 이 계좌들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은 재판에서 김 여사를 직접 몰랐다는 취지로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의 민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2차 작전 주포 김모 씨, 김 여사 계좌를 적어도 민 씨가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씨가 했을 확률도 좀 미심쩍다. 아무래도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전화 통화를 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떠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저 사람이 했지 않았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1차 작전 선수인 또 다른 이모 씨, 권오수 회장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정되었으면 벌써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묻어가는 게 참 의아합니다. 권오수 회장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잘 모른다는 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소개한 건 맞지만 계좌 권한을 위임을 했고 실제 계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건 나는 모른다. 아니 그러면은 8만 주 매도 주문 때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팔라고 연락한 적이 없냐? 라는 이제 검사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자주 통화도 안 했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 라면서 이제 마치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죠. 최은순 씨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된 시각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된 것에 대해서는 권오수 회장 최은순 씨 계좌는 내가 운영한 건 맞지만 김건희 여사 계좌는 몰랐다라면서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권오수 회장이 직접 관리한 계좌는 최은순 씨 계좌인 것이 유일했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밀접했다는 점에서 사건 전말을 잘 아는 사람은 권오수 회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좌를 직접적으로 관리한 것이 권오수 회장이 유일하다고 하다면 그만큼 믿는 관계라는 거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겠죠.
또 다른 한 법조계 관계자,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권오수 회장을 가리키고 있다. 계좌를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았을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경위도 권오수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열쇠를 권오수 회장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표현을 빌리자면 쉽게 불 것인지 끝까지 안 불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시장 고무줄 인사 9개월 만에 4급에서 2급으로 바로 뛰고 3개월 만에 5급에서 3급으로 바로 뛰고 이렇게 점프를 뛰어도 되는 건가요? 인천시의 공무원 인사 4급 서기관이죠. 9개월 만에 2급 이사관이 되고 5급 사무관에서 3급 부이사관이 되는 등 고무줄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비서실장을 2급 정책수석으로 임명했다고 하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유정복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정책수석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시장에 취임이 되면서 4급으로 되고 그 다음에 9개월 만에 3급 건너뛰고 2급으로 되고 고주령 대변인 3급으로 임명 역시나 시장 취임과 함께 4급으로 임명됐다가 1년도 안 돼서 3급으로 승진. 또 다른 선거 캠프에 있었던 조영균 변호사를 정무특보 4급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출신인 김건호 씨를 인천시 투자유치과장,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때 도시브랜드 팀장 5급을 맡았었죠. 한영진 씨는 홍보기획 담당관으로 27일 임명. 유 시장 선거 캠프 인사들 그리고 유 시장이 나온 재물포고등학교 출신들 인천시장에 취임하면서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연 기관 등의 낙하산으로 곳곳에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 엽관제인가요?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렇게 원칙 없는 인사로 공무원들이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위화감이 조성된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은 어디 간 겁니까? 물론 캠프에서 열심히 해줬으면 보상을 해주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식의 인사는 파격 인사도 아니고 불법 인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고쳐줘야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름 정순신 변호사 더글놀이가 끝나면서 정순신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당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겠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한 청문회 추진에 대해서 20일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이죠. 여당 측 교육위원들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청문회 개최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말 일 제대로 하고 있네요.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3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청문회 서류 제출 그리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죠.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울 반포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정말 아주 후련한 계획입니다. 당연히 불러야 됩니다. 안건이 통과가 되면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응당 이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건이 꼭 통과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헬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직장인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69시간이 다행히 그래도 조금은 저지가 된 것 같아서 한숨 돌립니다만은 또 어떤 요상한 정책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잘 시작하시고요. 기사 리포트 구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